반갑습니다. 자, 리딩의 두 번째 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은 111번부터 120번까지 열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1번부터 110번 구간보다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집중력도 살짝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강의에 대한 집중력도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대해도 괜찮겠죠? 자, 그럼 강의 시작해 보죠.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같지를 않네요. 서로 달라요. 그럼 어떤 품사가 지금 빈칸에 들어가야 될지 품사부터 먼저 결정을 좀 해보는데요. 자, 문제는 이 아이죠. 항상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collected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판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전제를 좀 하나 두죠. 타동사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ED형이 동사라면 시제만 현재에서 과거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으다의 뜻인데 현재형으로 모으다일 때도 뭐뭐뭐를 모으다.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시제가 과거로 가더라도 뭐뭐뭐를 모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제와는 관련 없이 문장의 구조는 똑같이 타동사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타동사의 ED형 같은 경우에는 삼형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많으니까 삼형식이 뒤에 목적어가 와 있으면 동사로 보고 없으면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주어 다음 자리에 이런 아이가 나와 있으면 주어 다음 자리는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동사가 아니다라고 판별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빈칸은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제거할까요? A부터 이렇게 소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B, C, D가 동사이기 때문에 자, 또다시 의미가 같다라고 하면 자, 어떤 논리를 적용해야 돼요? 또 수태시제. 3개에서 6개까지 출제된다니까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똑같은 논리로 숫자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information. 자, information과 결합될 수 없는 복수동사가 하나 보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태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능동태, 수동태를 따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목적어가 없죠. release는 뭐뭐뭐를 풀어놓다라고 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으면 정답은 D번입니다. 또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여러분들 뭐 자신이 없거나 혹은 뒤에 목적어가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주어가 스스로 했는지 당했는지를 따져보세요. 정보가 스스로 릴리스를 합니까? 아닙니다. 정보가 릴리스 된 것이죠. 그래서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하의 목적어가 자, 동반이 되어 있느냐 동반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미도 따져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꼭 뭐 동원은 참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동원할 수 있는 정보는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정답을 내는데 써먹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11번 문제 정답 D번으로 확정하고 자, 그 다음에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괄호로 묶으면 수식이죠. 그러니까 수집된 정보입니다. 뭐에 의해서? 최근의 커스터머 서베이. 고객 설문조사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released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release라고 하는 것은 set somebody something free. 자유롭게 만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석방시키다, 영화는 뭐 개봉하다, 그 다음에 신상품은 출시하다, 자, 그다음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release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라고 하는 점도 강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release가 동사, 명사 동일형이라고 하는 것을 한 100번 들으시면요. 자암프가 되는 거죠. 자동 암기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사로 나오지 않고 명사 자리에 release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명치를 빡! 끝! 이거 너무 오래됐나? 하여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이제 잘 내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야, 어차피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지도 않은 학생들이고 자,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귀찮아하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정보를 줘야겠다. 그것이 품사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좀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잔소리해 드릴 테니까 품사와 관련해서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반복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잘 소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112번으로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before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 자, 얘는 등위 접속사, where는 의문 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관계 부사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 접속사로도 쓰여요. 현대 영어에서는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곳에서 앞에 이제 in the place라고 하는 선행사가 생략되고 where를 접속사로 쓰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upper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보니까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You leave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앞쪽에도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자, 주어 동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대니아에.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접속사가 들어가야겠죠? 다 얘 빼고 다 접속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의미 문제로 가셔야 되고요. 등위 접속사는 문장 맨 앞에만 못 나오지 문장 중간에 얼마든지 뭐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할 수 있고요. 여기는 문장의 꼬랑지기 때문에 부사절의 접속사가 들어가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 수밖에 없죠. 구조상으로 정답을 못 찾겠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석 접근 밖에는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쪽부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삿짐을 나르시는 분들이 뭐 하실 겁니까? Be here. 여기에 있으실 건데요.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문 열자마자. First thing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문 열자마자 라고 하는 관용어구입니다. First thing 앞에는 당연히 전치사가 뭔가가 생략이 돼 있겠죠. 부사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첫 번째 일로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 일로 이곳에 와 있을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확실하게 하랍니다. 무엇을? 대자리의 내용을 보시면 당신의 개인적인 아이템들 모두가 박스에 담겨지는 것이죠. 업은 부사로 쓰이면 완전히의 뜻입니다. 완전히 자, 박스에 넣어질 수 있도록. 뭐 하기 전에? 당신이 퇴근하기 전에. 시점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112번의 정답은 A번이고요. 해석까지도 깔끔하게 다 마무리 지어드렸기 때문에 112번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13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품사가 같아요. 자, 다 동사고 뜻이 다르죠? 자, 물론 feature는 동사명사 동일형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떠한 문맥상 어떤 동사가 가장 적절한지를 정답으로 골라내시는 문제인데 선택지 중에 좀 어려운 그런 선택지가 있죠. perform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로 쓰이면 공연하다의 그런 뜻이 있고요. 그죠? 자, 근데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행, 실행, 수행하다를 기본으로 하고요. 맞죠? 네. 자, 그래서 무슨 뜻이 있어요? 일하다의 뜻도 있죠. 그래서 이행, 실행, 수행하는 거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하다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기계 같은 경우가 perform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작동하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사로 3가지의 뜻, 타동사로 1가지의 뜻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perform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사전이면 이게 중요해요 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해주고 정보만 나열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중요해요를 드리기 때문에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중요해요를 빼고 이것만 여러분께 쭉 전달을 해드렸다? 그러면 저 정보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 활용이 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게 난감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목적은 그런 정보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학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득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전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걸 재단해서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리니까 자, 그런 점들을 잘 기억하시고 perform은 정말 중요해요. feature라고 하는 단어는 특장점이잖아요. 뭐뭐를 특장점으로 하다.
그래갖고 이게 해석은 한국말로 여러 가지인데 다 똑같은 게 신문이나 잡지에 뭐뭐뭐를 피처했다. 그럼 뭐예요? 뭐뭐뭐를 특집 기사로 다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영화가 혹은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이 어떠한 사람을 피처한다. 어떤 전시회가 어떠한 누구의 작품을 피처한다. 특별하게 뭐 다루다. 주연으로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feature는 한국말적인 해석 여러 가지보다도 그 느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쥐고 있으면 질감을 좀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라서 자, 그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occur는 뭘 기억해야 돼요? 아, 이 녀석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동사밖에 안 됩니다. 발생하다. 발생시키다의 뜻은 없어요. indicate는 나타내다. 이런 거죠. 자, 선택지로 등장한 단어들이 토익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적어드린 거 전부 다 자타동사 구분까지 다 꼼꼼하게 한 번쯤 리뷰를 해 두십시오. 자, 아무리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외워두어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정보는 어떻다고요? 또 나와요, 앞으로. 그때 또 보면 되죠. 그때도 또 보고 또 잊어버리면 또 보면 되죠. 이것이 학습의 본질이에요. 반복을 통해서 임시 기억 저장 장치에서 영구 기억 저장 장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동사 어휘 문제인데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Poetry, read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동사인 C번이 오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좀 더 빨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낭송회 정도가 되겠죠. 시낭송회를 어찌고 저찌고 한다기 때문에 자, 나머지 이제 타동사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셔야겠어요. 토요일 밤에 Community Center, 우리나라로 치면 뭐 주민센터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주민센터가 자, 이 행사를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자, 근데 이 reading은 누구에 의한 거예요? By local writer Joanna Summ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작가인 이 사람에 의한 자, 시 낭송회를 자, 특별하게 자, 그렇게 올리게 될 것이다.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feature를 정답으로 쓰시면 돼요. 공연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주어와 뒤쪽의 목적어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이건 일종의 공연이니까 이 공연이 그죠? 공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연하는 건 누가 공연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밴드나 이런 사람들이 perform한다 on the street. 그죠? The band is performing on the street.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반드시 밴드여야만 하는 거죠. 얘가 지금 공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뭐 커뮤니티 센터에서 공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커뮤니티 센터에서를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부사로 해석한 거잖아요. 멀쩡하게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태까지 살면서 대충 해석하고 대충 답을 썼을 때 벌어지는 일이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토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자, 그런 식의 조합이 발생됐을 때 오답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을 함정으로 줍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 기본적인 출제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1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A, B, C, D의 품사가 서로 다르죠. correct도 마찬가지죠.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형용사로는 올바른, 동사로는 수정하다의 뜻이 있죠. 자,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비동사 이하의 보호가 필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자,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형용사가 들어가거나 명사가 들어가죠. 그러므로 이 아이들은 아웃입니다. 그리고 명사가 보호가 될 때는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된다고 했어요? 주어와의 동격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동격 관계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어가 누군가요? result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correction입니다. 자, correct는 형용사로 올바른, 동사로 수정하다죠. 자, 이거는 명사가 됐을 때는 수정의 뜻입니다. correction은. 그래서 결과는 수정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올바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토익에서는 보호 자리에 형용사와 명사가 동시에 선택지로 출현하면 95% 이상 형용사가 일단 정답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어때요? 지금처럼 굳이 명사부터 동격인지를 따지지 마시고 형용사부터 먼저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고 말이 되면 정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14번 문제 해설 마무리 짓고요.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instrument는 도구죠. 자, 그래서 모든 도구들, 악기들. 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악기가 아니고, 자, 악기는 원래 musical instrument인데 musical 빼고 instrument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험 도구들이에요. 자, 그 도구들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so that은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in order that과 동의어고요. 자, 뭐 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이 자, that 이하를 확신할 수 있도록. that 이하가 뭔가요? 자, 바로 실험의 결과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어야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4번도 마무리 짓고요. 115번 가겠습니다. 자, 115번 문제는 인칭대명사의 문제네요. 자, 매 회차마다 한두 개 정도가 꼭 출제되죠?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세요? 자, 똑같죠? 품사 접근을 하세요. 자, 근데 이 자리는 지금 타동사의 목적어절을 구성하고 있는 대시고요. 그 이후에 주어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 대시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면 앞쪽에 선행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니까 선택지 중에 명사를 우리가 골라서 답으로 쓰면 되는데 인칭대명사는 그렇게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접근 방식은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자,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여러 개가 있죠. 자, 얘는 주격, 얘는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데스크는 주어 자리에서도 데스크, 목적어 자리에서도 데스크지만 인칭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구분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목적어는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목적어의 자격을 가진 형태가 특이하게 있죠. 그래서 인칭대명사가 매번 출제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자리에 왔을 때는 품사만 따져서 소유격을 쓰면 되는데요. 명사 자리에 왔을 때는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himself는 어때요? 걔는 주어 자리에 왔던 애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쓸 때 제귀, 다시 제자에 돌아갈 귀자, 귀향,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갈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himself는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 자리에서 쓰는 용법도 있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 자리나 부사 자리에서 주로 쓰인다. his는 원래는 오답이죠. 왜냐하면 그의라고 하는 형용사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his에 그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대명사적인 의미도 있죠. 요건 또 특히 요 형태를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소유대명사는 주격, 목적격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의 것은 주로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명사는 주격, 목적격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줍니다. 보너스를. 자, first salesperson. 첫 번째 영업사원에게 보너스를 줄 것이다. 누가요? 그의 것이? 그의 물건이 주진 않죠. 따라서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나머지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발표하신 내용이에요. 바로 그가 보너스를 첫 번째 세일스퍼슨한테 줄 텐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초과한 거죠. exceed는 초과하는 것이고 뭘 초과합니까? 쿼터. 쿼터는 할당량입니다. 자, 이번 달에 할당량을 초과 달성하는, 그죠? 예, exceed. 넘어서는 첫 번째 영업사원에게 보너스를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15번까지 전반부의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잠시 휴식하시고 자, 후반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자, 16번부터 20번까지 자, 후반부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A, B, C, D의 선택지가 어때요? 품사가 서로 달라요. so that은 접속사라고 했죠? so that과 in order that은요. in order that보다는 뭐 so that이 훨씬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한 번 시험 보면 선택지로 하나 정도는 꼭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유념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contrary to는 자, 이거 A가 이렇게 붙죠. 얘는 일종의 전치사로 보시면 됩니다. 뭐뭐와 대조적으로, 뭐뭐의 반대로 이런 뜻이죠. because of the 전치사로 보시면 됩니다. if so는 자, 그렇다면 이라고 해갖고 얘는 전체를 하나의 일단 부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종의 관용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접속사와 so라고 하는 자, 부사의 결합이죠. 사실은 뒤에 주어 동사가 왔던 것들을 전부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 줄여서 뭘로 받은 거예요? so로 받은 거죠. 그죠? 자, 내일 CEO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CEO를 방문한다면 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전부 다 so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의 부사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체는 자, 부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의 주어 동사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뒤쪽에 주어 동사 나와 있죠? 앞쪽에 주어 동사 있죠. 이건 뭐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신봤다라고 하면서 바로 답을 쓰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품사가 뭡니까? 품사가 뭡니까? 품사가 뭡니까?를 자꾸 따지냐면 이런 문제를 해석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거든요. 아시겠죠? 자, 해석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래된 그런 ID 카드, 신분증이 어떻게 되죠? turn in. 자, turn in 혹은 hand in. submit의 뜻이죠. 제출하다.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제출되어야 한다. 언제죠? getting a new card. 새로운 카드를 갖다가 받았을 때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disposed of. dispose가 무슨 뜻이죠? 처분하다, 버리다의 뜻이죠. 그들이 버려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nner라고 하는 단어는 방식의 뜻이고요. s가 붙어야 어떻게 되죠? manners가 되면 그 사람 매너 좋아 라고 할 때 예의 범절, 매너의 의미가 된답니다. 자, 그런 의미 차이도 알아두시고 뭐 토익에 나오진 않지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17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면 동사부터 ing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동사가 is seeking이고 뒤쪽에 목적어가 없네요. seek은 뭐뭐뭐를 찾다의 뜻이잖아요. 그럼 선택지 중에 명사는 누구예요? 이렇게 둘이 명사인데 얘는 동명사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어가 또 와야 되는 거죠, 뒤에. 근데 뒤에 자기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므로 여기는 순수 명사의 자리다. 정답 C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7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낮았고요. 앞쪽부터 해석하고 또 마무리 짓습니다. Vice President, 부사장님이네요. 영업부서의 부사장님이에요. 이 회사에. 이분이 어떻게 하죠? 구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제안사항을. 근데 제안사항이 누구로부터 오는 제안사항이죠?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직원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뭐에 관한 제안사항이죠? 오는 해석이 안 되면 about를 해보라 그랬어요.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 attract more customers. 좀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그죠? 자, 그것과 관련된 자, 직원들로부터의 제안사항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7번째 문제 마무리 짓고요. 18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whose부터 of까지. 자,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품사를 또 따져봐야겠죠. 자, 보니까 앞쪽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요. 자, 뒤쪽에 보니까 또 주어 동사가 또 나와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전치사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whose나 which는 둘 다 뭐가 될 수 있나요? 의문대명사가 될 수도 있으나 자, 이 자리는 지금 명사절의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바로 뭐뭐 하고 있는 남자가 이 사람이에요. 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은 이렇게 형용사절이 구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얘는 뭐다? 관계사다. 근데 관계사에 기본적으로 선행사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위치를 써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whose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whose를 정답으로 쓰고 이제 따지고 보니까 whose는 뭐죠? 이 앞에 나오는 명사가 명사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라고 하는 형용사로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대입을 해봤더니 어때요? 깔끔합니다.
autographs는 이제 그 사인, 유명인의 사인을 말하죠. 그 사인을 해주고 있는 그 남자가 바로 테렌스 린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그분이가 아니고 그분의 최근에 자, 발행된 소설이 어떻게 해요? 자, 지명이 되었습니다. 몇몇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퓰리처 상도 있고 뭐 여러 상들이 있겠죠. 몇몇 상들에 그렇게 지명이 되어져 온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의 작품이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명사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작품으로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격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19번째 문제입니다. ABCD의 선택지는 자, 품사가 서로 같질 않네요.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 좀 따져볼까요? 여기는 보니까 discuss the matter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동사고 요게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with 이하가 나와 있는데 자, potential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형용사 동일형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인이라고 하는 뜻과 그 다음에 잠재 가능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사로 쓰이기에는 의미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몇의 잠재 가능성과 논의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 potential은 뭘로 쓰였다? 형용사로 쓰였다. 영어는 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배열과 문맥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언어예요. 자, 거기까지 갔으면 끝났죠. 뭐 여기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명사 자리예요. 자, 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119번도 마무리 짓고요. 앞쪽부터 좀 해석을 해보는데 now that 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토익에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수거 접속사예요. 뭐뭐 하기 때문에. 새로운 극장 있죠? 자, 새로운 극장을 갖다가 짓기 위한 자, 그런 계획이 finalized, 최종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논의할 겁니다. 그 문제를 누구하고? 투자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120번으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면 다 동사고 뜻이 달라요. 자, 이 중에서 주의해야 되는 동사가 누가 있나요? apply죠. apply는 자동사로 사용되면 자, 적용, 활용, 응용되다. 이때는 전치사를 주로 to를 써요. 자, 적용, 되다. 자, 근데 전치사를 for를 쓰게 되면 뭐죠? 이거는 너무 토익에서 많이 쓰죠? 어디에 지원하다, 어떤 직위를 얻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타동사로 쓸 때는 어떻습니까? A to B, A를 B에 적용하다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기본 정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랐던 학생들은 정리를 다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어휘 문제는 맞는 거죠. ABCD가 다 동사니까 뜻이 다르고 자, 그래서 문맥상 적절한 동사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 회사가 의존합니다. 어디에? 자, rely on이죠. 자, employment agency라고 하면 뭐 굳이 얘기하자면 직업 소개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원래 agency는 대행하는 회사죠. 그래서 구직, 고용과 관련된 대행사이기 때문에 직업 소개서 정도로 번역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qualified,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선택지 중에 적절한 것은 C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이 어떤 개인이에요? work in its factories, 공장에서 일할 자, 자격 요건이 되는 그런 개인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직업 소개서, 자, 고용 대행사에 의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20번까지 열문항에 대한 해설도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이제 10번 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좀 수업에 좀 적응이 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수업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정답을 찾아주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부가적 설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0문항 안에서 빼먹을 수 있는 정보가 30개라고 하면 이거는 강의로 만들 그런 값어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100여 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이고 부가적인 선택지에 대한 풍부한 제가 지금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 정답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이제 변형 출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강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